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자, 오늘은 화장지 제조사로 유명한 모나리자에서 물티슈 신상품 3종을 출시했다고 해서 제가 상품 리뷰차 샘플을 준비해 봤는데요. 브랜드명은 데이데이 뷰즈라고 합니다. 상품의 종류와 모델명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모델명이 핑크색은 아쿠아 코랄, 보라색은 아쿠아 퍼플, 남색은 리얼 코튼입니다. 자,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이 바로 원단인데요. 아기 물티슈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피부 장벽이 약한 아기들이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원단과 성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 원단에서도 아기들에게 피부 자극과 트러블이 가장 적다고 하는 순면을 높은 평량으로 두께감 있게 적용함으로써 일단 원단에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으로 아주 좋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쿠아 코랄은 비스코스 원단, 아쿠아 퍼플은 순면 함유, 그리고 리얼 코튼은 말 그대로 100% 순면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티슈의 평량이라는 것은 곧 두께를 나타내는데요. 이 평량을 보시면 물티슈 한 장 한 장의 원단 두께에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를 미리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평량에 다니는 GSM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60 GSM은 가로 세로 1m 원단의 무게가 60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생활용 물티슈의 경우에는 40 GSM에서 75 GSM이 주로 사용하는 평량이고요. 당연히 숫자가 클수록 두껍고 원가가 비싼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3개 제품 중에서는 아쿠아 퍼플이 가장 두껍습니다. 이 제품은 완전히 아기의 피부를 위한 가장 안전한 물티슈를 컨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분적인 부분도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제품 설명해 보면 이 제품은 자연 미네랄이 풍부한 해양 심층수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해양 심층수의 미네랄 성분비가 엄마의 양수와 닮아서 민감한 아기 피부에도 좋다고 하고요. 피부 진정에 좋은 병풀 추출물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나리자가 그래도 1997년부터 약 40년 전통의 재질 전문 제조사이다 보니까요. 신뢰할 만한 각종 인증과 테스트에서도 확실히 타 물티슈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뭐가 많습니다. 중금속 미생물 진균 세균 등 18가지 유통 화장품 검사에 통과한 제품이라 하고요. 화장품 우수 제조 관리 기준 GMP 인증은 물론 다수의 ISO 인증을 통해서 확실한 품질 경영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생산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서 볼만한 게 세계적인 권위의 피부 전문기관 독일 더마테스트의 피부 자극 테스트에서 데이데이 뷰즈 전 제품이 최고 등급 엑셀런트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아기 물티슈로 사용하기에 가장 믿음이 가는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아기 같은 제 소중한 피부에도 사용을 하고 싶게 만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는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실제적인 사용과 실험을 통해서 타사의 제품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경쟁 브랜드 선정의 기준은 물티슈 중에서도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또한 브랜드 인지도와 판매량이 가장 높은 상품들을 선별로 했고요. 그 중에서도 뚜껑이 달린 태평을 기준으로 동일한 평량과 구성을 가진 모델들을 제가 직접 사비를 털어서 결제를 하고 배송을 받아 준비했습니다. 먼저 데이데이 뷰즈 아쿠아 코랄을 기준으로 동급 경쟁 상품들을 비교하면요. 매단 가격, 즉 한 장당 가격으로 환산 시에는 다른 것들은 모두 19원으로 사실상 동일한데 C 제품의 경우에는 5% 정도가 비싼 20원이에요. 그리고 가로 세로 사이즈는 역시 모두 다 비슷한데 B 제품과 D 제품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D 제품이 세로 1cm가 짧고요. B 제품은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한데 4mm가량 짧긴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55 GSM 스펙의 상품끼리만 비교를 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기준으로 모나리자 데이데이 뷰즈의 신상품이 가장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쿠아 퍼플을 기준으로 동급 경쟁 상품들을 비교해 봤는데요. 3개 제품 모두 사이즈는 동일하고 매당 가격, 즉 한 장당 가격으로 환산 시에는 역시 모나리자, 데이데이 비주, 아쿠아 퍼플 제품이 가장 경쟁력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 스펙상의 수치적인 비교는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실제로 써보면서 또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경쟁 상품들 간의 장단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들의 나열 순서는 앞에서 봤던 가격 경쟁력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고요. 이 왼쪽 5개 제품이 평양 55GSM 상품들, 그리고 3개 제품이 65GSM 상품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품이 얼마나 잘 뽑히는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제 왼쪽부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A도 부드럽게 뽑히네요. 이 뽑히는 느낌은요, 제품의 품질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뽑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D 제품이 가장 부드럽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히 브랜드력, 인지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품들이라서 우리가 저가형 물티슈에서 자주 경험했던 왜 여러 장이 뽑혀 나오는 현상은 없습니다. 이 물티슈에서 엠버싱은 원단의 도톰함과 쿠션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약한 아기 엉덩이들을 닦을 때 자극도 적으면서 세정 효과가 뛰어나요. 그리고 물티슈의 엠버싱은 같은 엠버싱 제품이라고 해도 엠버싱이 미세하고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수분감이나 닦임성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텐데요. 간혹 저렴한 물티슈 한 장 한 장 뽑다 보면 왜 여러 장이 마치 로라장지 딸려 나오듯이 겹쳐서 쭈르륵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사실 물티슈 쓰면서 이게 가장 화가 나는 경우거든요. 그게 원단의 신축성, 수분량, 포개는 방식 등이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엠버싱이 없는 제품일수록 물티슈의 면과 면이 찰지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길게 딸려 나온 걸 다시 손가락으로 넣으려고 하면 물티슈 내부에서 오염이 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중에 엠버싱이 아예 없는 건 C 제품과 B 제품입니다. 그리고 엠버싱이 있는 것들 중에서는 A 제품과 F 제품이 상대적으로 엠버싱이 얇게 들어간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 D 제품과 데이데이 비주, 아쿠아 코랄이 대등하게 중간 수준으로 도톰하고, 그 다음 E 제품과 데이데이 비주, 아쿠아 퍼플이 역시 대등한 수준으로 가장 도톰하고 두껍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물티슈는 원단 자체가 가로 세로 양방향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가로 세로 어느 한쪽 면의 방향으로만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원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각각 하나씩 뽑아서 늘어남 정도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진 않네요. 돌려서 당겨보겠습니다. 조금 쉽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건 아예 끊어져 버리네요. 잘 늘어나고요. 이쪽은 늘어나지가 않고,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 돌려서 당겨보겠습니다.
쉽게 늘어나죠. 일단 제품들 당겨보니 B 제품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끊어져 버리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 늘어나는 정도가 비교적 심했던 건 바로 F 제품이 가장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과 D 제품 그리고 데이데이 비주 물티슈 2개 제품은 늘어나는 정도가 확실히 덜 하면서도 좀 더 짱짱하게 버텨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단이 얼마나 잘 뚫리는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제가 원단을 뽑아서 제품의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위로 올려서 뚫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짱짱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고요. B 제품은 너무 쉽게 두 겹으로 겹쳐도 그냥 뚫려버리는 느낌이고요. 이것도 조금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좀 짱짱한 편이고요. 쉽게 뚫리지 않습니다. 역시 아주 잘 버텨주고 있고, 요거는 조금 쉽게 뚫리네요. 확실히 내구성은 좀 전에 늘어남, 찢어진 테스트를 했던 것처럼 D 제품, E 제품, 그리고 데이데이 비주 2개 제품은 정말 뚫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주말에는 면도를 거의 안 하는데요. 가끔 물티슈로 코를 풀거나 입 주변을 닦게 되면 제 수염에 잔털들이 묻어나는 제품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 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욕실에 있던 청소솔의 느낌이 그 턱수염의 느낌과 가장 흡사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유사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직접 한번 보시지요. 우리는 쉽게 간과하고 잘 눈치채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잘 만든 물티슈의 작지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바로 원단이 나오는 방향을 어떻게 설계했는가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물티슈를 뽑을 때 이 길이가 짧은 세로면을 잡고 가로 방향으로 길게 잡아당겨서 뽑게 돼요. 바로 여기에서의 기술적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한 장 한 장의 뽑힘성이 경쾌하면서도 원단의 본형태를 가장 잘 유지하면서 나올 수 있는 구조는 바로 뽑는 방향대로 원단이 늘어나지 않는 방식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다른 제품들은 이 뽑는 방향과 늘어나는 방향이 동일해서 뽑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늘어나거나 뽑는 방향으로 사용을 해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이 D 제품, 이 제품과 모나리자의 데이데이 비주 2개 제품들은 뽑는 방향과 늘어나는 방향이 서로 달라요. 즉 뽑는 느낌이 그래서 뭔가 더 확실하고 간섭되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당연히 뽑은 방향으로 그대로 잡아서 피부를 닦거나 어딘가를 청소할 때 늘어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결국 닦임성도 좋고 피부 표면에서의 쓸림도 덜하고 원단이 견고한 느낌이 들죠. 자, 이 피부를 닦아내는 촉감을 느껴보면요, 사실 가장 부드러운 느낌은 이 엠보싱이 없는 C 제품이긴 해요.
근데 이게 엠보싱이 없어서 조금 더 부드럽긴 한 건데 아무래도 그 사용할 때 두께감은 엠보싱이 없는 만큼 감수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엠보싱이 있는 것과 없는 것끼리 비교를 해야 객관적일 것 같아요. 근데 엠보싱이 없는 이 B 제품은요, 마찰력이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그 느낌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엠보싱이 있는 것들 간에는 사실 촉감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저희 수분 테스트에 대해서는 물티슈 3장을 포개서 3번을 접은 후에 빨래를 짜듯이 물기를 일정한 수준의 힘으로 최대한 차볼 거예요. 이게 손으로 짠 거라서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실험을 통한 수분 함유량은 C 제품, F 제품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pH 농도로 봤을 때 아기들의 피부 장벽은 pH 5.5에서 6.5입니다. 따라서 아기 물티슈 역시 이 정도의 농도로 설계가 되는 게 가장 좋겠죠. 따라서 어떤 제품이 가장 이 pH 수치에 가까운지 리트머스 종이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진한 노란색을 띠는 반면에 데이데이 비주만 유일하게 조금 더 밝은 노란색을 띄어서 아기 피부 농도의 가장 이상적인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해 놓은 물티슈 순서대로 총 3번씩 닦아내서 그 세정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물티슈의 세정력은 확실히 D 제품, 이 제품과 모나리자의 데이데이 비주 상품들이 닦임성과 세정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시중에 물티슈가 너무 많다 보니 어떤 제품을 고를까 고민도 많이 되고 결정장애를 겪으신 적이 없으셨나요? 이렇게 인기 제품들의 다양한 비교 실험을 통해 장단점을 확인하시고 보다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아기 물티슈를 고르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양한 생활용품과 생활 속 이야기를 리뷰하는 채널 구스, 똑똑한 소비자가 늘어날 때까지 리뷰는 계속됩니다. 그럼 구스!